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Who would be there? 깜짝 놀랐네. 네, 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인사드리게. 네, 더 바꿔보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의 첫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호돌이님이 시선집중 본방 처음 들어왔어요. 날마다 유튜브에서만 인사드렸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 박수칩니다. 생일인가? 오늘 무슨 날이죠? JB 그 왕관은 좀 쓰고 계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깜짝 놀랐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눈치를 채셨습니다. 라디오 헤드님 JB 6년 축하합니다. 데이지님은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7월 첫날 특별한 날이죠. 시선집중의 6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들 올려주고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날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까 봐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JB와 시선집중의 인연은 참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었죠. 네. 네, 근데 진행자로 함께한 지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시작한 지는 오늘로 딱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축하 음악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하실 텐데 저희 PD와 작가가 케이크와 왕관을 들고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왔었고요. JB가 잠시 왕관을 썼었는데 왜 자꾸 벗으세요? 잘 어울리는데? 떨어질까 봐 머리통이 커서 쓰고 계세요. 갑자기 다른 음악 나와서 뭐 방송사고를 한다 깜짝 놀랐어요. 네, JB가 잠깐 순간적으로 말을 못했죠. 예. 그리고 지금 케이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크예요. 저희 제작진이 주문해서 만든 거고요. 네. 케이크의 지브리 스타일에 JB가 환하게 웃고 있는 아주 환하게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수무강이 뭐예요? 만수무강이 지금 무슨 뭐 장수만세 프로도 아니고 밑에 깨알같이 만수무강 JB라고 쓰여 있는데 또 그게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았군요. 네. 하케님은 종배 형 앞으로 30년만 더 하세요. 라고 축하 인사 올려주셨고 네. 저희가 작년에 5주년 때는 여러 셀럽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배철수 쌤이 해주셨던 말 기억나세요? 예. 배철수 선생님이 축하의 말씀을 주신 건 기억을 하고 기억이 있습니다. 안 나죠?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서 5년은 저녁 프로 백캠 30년 한 거랑 똑같다. 에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고. 10년 꽉 채워서 브론즈 마우스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네. 4년 남으셨고요. 예. 네. 네, 6389님이 빵빠레 듣자마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생일인데 JB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세요? 네. 미역국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JB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축하해주신 촌철님들께는 시선집중에 좀 머물다간 여성시대 안동진 PD의 협찬으로 간장 액젓 세트를 총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여성시대 PD가 협찬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뭐예요, 이 얘기는, 이건? 함께 해주는 거죠. 축하 인사로 해주는 거고요. 예. 많이 많이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소통을 하면 되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유튜브 댓글 무료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도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JB의 소감을 들어봐야 되겠죠? 소감 벌써 6년이 됐나요? 네, 제가 시선집중 진행 맡은 게 2019년 7월 1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진행 맡은 첫날 방송 끝나고 무슨 조치가 터졌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예고를 한 날이 바로 7월 1일이었습니다. 진행 맡은 첫날부터 폭탄이 터져가지고 정신없이 방송을 준비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벌써 그게 6년 전 얘기군요. 네, 시간이 빠릅니다. JB 약간 지금 목이 메신 건가요? 아니, 오늘 목이 좀 안 좋네요. 아까 오프닝 할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 네. 네, 너무 속삭이셔가지고. 네. 네. 하여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촌철님들께 이 축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목성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JB처럼 저도 꾸준함을 배우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라고 올려주셨고 클레어님 JB 오래오래 건강하게 쭉 배워
네. 네, 그리고 어우야님은 아유 빵빠레 터져서 청취율 1등한 줄. 아유 죄송합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그렇네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이렇게 채찍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민정님은 저의 최애 방송입니다. JB 6년 축하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축하 여기까지 하고요. JB 네. 이제 본분을 다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북한이 지난해 10월 11일 저녁에 중대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국회에 나와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보낸 것이고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작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실은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소속 이모대령, 송모중령, 우모중령 등이 개입한 가운데 무인기 관련 보고서가 왜곡된 형태로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까지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다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할 외환 유치 혐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입증 여부인데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공수처가 6월 초에 방첩사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하에 위치한 서버실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작전사령부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드론 실험 및 전단지 투하와 관련된 작전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실행 단위에서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겠죠. 최고 윗선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지 더 나아가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움직일 수 있는 윗선이 누구겠습니까? 딱 두 사람밖에 없죠. 김영은 당시 국방장관이나 그 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바로 이 최고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걸 맞추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V, 여기서 V는 대통령이겠죠? 네. V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V의 지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와 관련된 물증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허위사실 유포?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마중물림 없던 부대 만들 때 뭔가 냄새가 팍팍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6704님은 당시 북한을 욕했더니 어째 이런 일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는 정말 살떨립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이 외환 유치 의혹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 국민을 전쟁 상태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특검하고의 그 밀당 네. 또 있었어요? 그 얘기 전에 요 얘기부터 전해드리고 밀당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조은석 그 특검팀이 어제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경위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강희구 실장이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후다닥 무슨 일을 벌였느냐.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려고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없었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헌법에 따르면 부서하도록, 다시 말해서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명란이 없었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후에 뭐라고 하느냐? 다시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당시 총리가 강희구 전 당시 실장이 작성한 새 문건에 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예. 근데 며칠 뒤에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을 했고 결국 이 문건이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요청한 게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면 뭐 위조의 증거 인멸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점도 밝히고 이거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12월 3일 밤 그날 밤의 국무회의의 전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내란 특검이 또 수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나눴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연관돼 있는 문제냐 아니냐라고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 쪽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전화했냐? 도대체 전화해서 무슨 이야기 나눴냐? 이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화가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과 26분에 각각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전화 통화했던 거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왜 이 두 명에게만 콕 찍어서 미안했을까요? 아니 그걸 이전에 미안하다라고 해서 뭔가 상황이 종료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 있을 때. 근데 이때는 말 그대로 초를 재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함께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당연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정현 님이 미안해야 할 대상은 국민입니다라고 해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통화한 게 12월 3일 밤만이 아닙니다. 12월 1일에도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계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또 무슨 말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모든 말을 지금 특검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특검도 안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자, 특검이 오늘 다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후로 얘기했다고 또 다시 5일 이후로 연계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입장이 나왔는데요. 박지영 특검부가 브리핑하기를 내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되는 거죠.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에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서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어제 했던 얘기의 반복,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벼르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발은 레드라인 안쪽에 걸치고 다른 한 발로 넘을까 말까 왔다 갔다 이러고 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JB는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나올 것 같다고 했던 것은 안 나와? 그럼 바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특검이 이야기할 때였는데 네. 어제 특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더 출석을 요청한 다음에 그때 형사소송법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 오늘 안 나오겠죠 그러면. 네. 이 밀당 때문에 덥다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짜증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더위가 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드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의힘 개혁 점수에 빵점을 줬던데, 네, 김용태 이제 전이죠. 전 비대위원장 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굳이 토달 필요 없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지는 좀 의문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사례를 그러니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행정수도가 이 세종시로 정해지고 국회도 지금 또 대통령실도 내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부처는 저는 이 한 군데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부처 간의 그런 그 협의, 조정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동떨어져서 부산으로 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 취지에 저는 부합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이나 뭐 이쪽에서 특히 또 이 충청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옹호를 하면서 아주 옹색한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던데요. 네, 그것을 옹호했다라고 하는 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옹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을 비판할 계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자, 민주당은 그래도 입장 통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아닙니다. 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6월 18일에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시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는 새 정부의 해양 분야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 혁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산업, 연구의 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해양 행정 및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7월 1일 바로 오늘자로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 신설한다고 며칠 전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두 광역단체장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교통정리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국민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봉숭아학당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득권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문제도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들려드렸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의 얘기를 듣고 학회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다가 남의 뒷다리를 긁고 있네요.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요. 라는 비판이 좀 올라와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저희가 정현욱 의원하고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좀 비슷하게 해수부 이전 환영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냐면 충청권과 그 부산권으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입장에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비춰지겠냐. 저는 이걸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비타임즈 다음 뉴스 짧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상청이 1997년부터 충남 안면도, 제주도 고산, 그리고 경북의 울릉도, 독도 등 3개 지점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관측들을 놓고 이제 측정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 농도가 3개 관측 지점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숫자까지 뭐 나열하지는 않겠는데요. 사상 최고치였다고 하는데 증가폭을 보면 안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3년도보다 3.1 ppm 증가했고 고산은 2.92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서 2.4 ppm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증가폭은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지난해 전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 농도가 422.8 ppm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땠느냐? 이거보다 다 높았다고 합니다. 안면도는 430.7이었고 제주 고산은 429.0 ppm이었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대기질이 세계 평균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로라님이 왜일까요? 바로 왜일까요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심각하다.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를 더 사랑해야겠네요.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